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사실은 지자체든 평가든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최고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시간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얘기까지 깊게 안 들어가요. 대부분 사업 얘기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서 무슨 요구를 받고 있는지, 그거는 최고관리자가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보가 얼마나 충분히 공유되는가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구받는 걸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걸 빌미로 그런 정보들도 공유되고, 그 정보들을 공유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최고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최고관리자를 원망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근데 최고관리자가 결단하면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최고관리자가 무능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오래 잡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포함해서 하면은 사업과 업무가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런 방식으로 또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업무만 따로. 예를 들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직원 교육 담당자가 있고 연수 담당자가 있고 이런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 역할과 관련해서도 한번 해보시는데, 그때는 집중이냐 보통이냐 정리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건 진짜 필요한가, 이건 필요 없나 부터 먼저 따지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필요한가, 덜 필요한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음번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 좋은 점은 또 하나는 직원들이 저렇게 많이 일하고 있었는지를 리더가 한눈에 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걸 했었을 때 어느 기관장님께서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많이 일하는 줄 몰랐다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진행을 하다 보면 없애기로 했는데 안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막 생겨가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나마 조금 나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건, 보통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결국 폐기로 결정됐다고 하면 직원한테 이거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누가 통보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기관의 정책으로 결정된 겁니다 라고 관리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거 이용하시는 분한테 설명해야지, 담당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건의도 안 서요. 근데 최고관리자께서 없애라고 했는데 너 왜 안 없애냐 또 이런 얘기하면 양쪽으로 쪼개받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직원이 이거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관 정책상으로 대표하실 수 있을 만한 관리자,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가되, 나 관리자도 나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기간을 조금 늘려서 3년을 잡은 거니까 최소한 1년 후에 그만두든 2년 후에 그만두든 당사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심적으로라도 조금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라도 시기를 좀 늘려놓으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반발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거 도저히 못 없앨 것 같다고 라고 하면 보통에 놔두시는 것도 나으실 수 있어요. 이거 최고관리자로 양보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이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저희 정책과 관련해서 이 모임이 독립하시든 아니면은 기관의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면서 유지하시든 아니면은 이제는 정리하시든 하는 것을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우리는 그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만약에 독립하시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모델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인큐베이팅을 유지하겠다, 서비스 해드리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직으로 복지관의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전 워크숍이든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원해 드리고,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는 그냥 정리하는 걸로 본인들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잘 정리하면 좋을지 우리가 지원해드리겠다. 이 정도의 출구 전략 정도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선택하시도록 하는 거는 있어야지 그냥 통보처럼 가버리면 너무 기분 나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리더가 하는 역할 중에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해서 그걸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리더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잘 예측하는 거. 또 하나는 미리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미래 체계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려면 평가제도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평가제도는 과거의 방식의 패러다임에 맞는 걸 쓰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뭘 좀 더 중시하느냐 하면 평가제도를 더 중시해요. 행정학에서 항상 나오는 건데 평가제도에 따라서 본질이 흔들려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사들도 무슨 제안을 하면 근데 그거 평가는 어떻게 받아요? 라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나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평가를 요거에 맞게 바꾸시는 과정이 있어 주어야 직원들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 믿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좀 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려면 사실은 선생님께서 미션 비전대로 제대로 했다라는 것이 증명만 되어지면 최소한 선생님이 잘리지 않는다. 그 정도의 신뢰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라면 평가보다는 미션 비전을 우리 맞춰가지고 평가는 덜하나 최소한 우리 잘한다라고 하는 그 명성은 없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오히려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더 나으실 수 있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그런 거 할 때 직원들의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충족시켜야 돼요 라고 하는 순간 2차 함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로 넘어가고 3차 함수로 넘어가고 4차 함수로 넘어갈수록 직원들은 점점 의욕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의지가 좀 있으신 곳이라면 1차 함수로 만들어버리면 직원들의 참여도나 적극성은 현저히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리더가 TF를 만드는데 평가를 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도 메시지인 거예요. 리더가 직원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평가가 중요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로 했을 때 우린 미션 비전이 최고로 중요해, 평가 중요하지 않고 중간 정도로 대충 해 라고 했는데 실제로 평가 준비를 하는 TF를 안 만들고 미션 비전하는 TF만 만들고 평가하는 TF는 가능하면 기관장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하고 실제로 못 만들게 하더라 라고 하면 직원들이 믿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와 말로 하는 메시지와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았다고 탈시설의 거주시설이 안전할 것인가?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탈시설 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잘 받았느냐 하느냐 이거는 단지 행정적으로 잘했느냐지 거주인들의 삶이 앞으로 평가 잘 받는 쪽으로 가는 곳이 좋은 거주시설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미 평가를 잘 받는 곳으로 탈시설의 그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평가에서 조금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정도 시설이고 거주시설이라면은 나중에 이 개인들이 독립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도 되거나 아니면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사신다면은 최소한 자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주시설들이 많아져야 거주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면서 일하지, 지금은 전부 다 적폐청산 대상처럼 몰려가지고 의욕이 다 꺾여 계시거든요. 요구받는 것도 충족시키면서 지자체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평가도 충족시키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평가는 항상 기존에 합의되어진 것을 평가하지 앞으로 나아갈 것을 평가하지 못하거든요. 그 조직의 성패 여부가 마치 직원의 역량이나 의지에 있는 것처럼 보시는 패러다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팀장이거나 최고 관리자라고 하면 성패의 열쇠가
상대방한테 있는 것에 관점을 써버리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직원의 역량이 좀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 방법들을 찾아서 성과를 내겠죠. 그래서 최고 관리자가 가져야 될 거는 좋은 직원을 뽑는 것도 훌륭하나 필요하나 어떤 직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직원들을 엮어서 시너지를 낸다. 그로써 나는 성패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관점이 최고 관리자한테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저기 손자병법에도 보면 장수는 형과 세, 형세가 어떠한가, 판세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보고서 싸우는 것이지 졸병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졸병의 요인도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인 중에 하나긴 하겠죠. 하지만 졸병의 얼마나 개인 능력보다 형과 세로서 판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전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그것을 탓해야지 요걸 탓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증명한 게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300척의 배랑 13척의 배로 싸워서 이겼는데 300대 13이잖아요. 그러면요, 요 하나하나 병들이나 아니면 배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애초부터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뭘로 이겼느냐? 형과 세로서 형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좁은 곳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넓은 곳에서 싸울 것이냐 요것이 개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비난받는 이유는 감독은 형과 세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인데 만약에 감독이 어느 선수가 너무 못해가지고 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최고 관리자는 의도적으로 참여 모델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직원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책임을 지는 최고 관리자한테 미안해 하느냐 아니면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하게 되느냐 요거는 의무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대부분은 미안해는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일부 직원한테 휘둘리시면 안 돼요. 일부 직원 때문에 정책을 바꾸면 잘하는 직원이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리더가 외로운 자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좀 더 신경이 쓰이는 존재인 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일부 약한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고 있는지 마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수의 괜찮은 것에 지금 마음 쓰고 있는지 그건 팀으로 안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팀으로 묶여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있고 연결성과 안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팀원도 나만큼 바빠 보이기 때문에 부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각자 지금 오버페이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원이 차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직원을 내가 연결돼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든데 거기다 일을 더 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나름 배려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의 양이 지금 조금 오버페이스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요게 의지는 없는데 역량은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의지는 있는데 역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분돼야 되는데 분명히 직원들이 사업에 대한 100% 이상을 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좀 널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걸 대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보완도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의지의 문제거든요. 의지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미션 비전이 제대로 안 잡혀 있든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해서 회의적이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직원들은 전부 다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다른 팀원들 것도 의지로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으나 내가 봤더니 나도 지금 죽을 상황이고 저 직원한테 도움 요청할 때도 저 사람도 죽을 상황인 것 같다. 즉 역량이 안 되거나 역량을 과하게 넘어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못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의지는 있는데 역량, 즉 여력이 안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의 수준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요구하는 사업의 목표치 있죠. 그것 자체를 과하게 낮추어서 망해돼. 망해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